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주제로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및 배경,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배경입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 1순위로 고려한 것이 데이터의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후보들을 탐색한 뒤 그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제를 소개하자면 공공 데이터 포털과 영암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를 이용해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매일 기상 상황과 계절에 따른 일사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예측하는 데는 많은 변수들이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보다 원활한 전력 수급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텀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는 다양한 발전소의 태양광 발전 현황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중 데이터 양이 가장 많았던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에 위치한 영암 태양광 발전소의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 5년간 공시에서 24시까지 시간대별 발전량이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발전량 데이터 출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고 추가로 저희 조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추가 변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상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기상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상 및 발전량 데이터 CSV 파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 API를 이용해 시간대별 기상 데이터를 확보했고 하늘 상태, 풍향, 풍속, 습도 등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량 데이터인데요. 공시부터 24시까지 시간대별 발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2013년도의 데이터만 캡처했고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총 8,772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5개년치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상 및 발전량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한 결과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설명 변수는 일자별 발전량, 강수, 강수 형태, 기온, 습도, 풍속, 풍향, 하늘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상태는 1이 맑음, 3이 구름 많음, 4가 흐림을 나타내고 강수 형태는 0이 없음, 1이 비옴, 2가 비 또는 눈이 옴, 3이 눈이 옴을 나타냅니다.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탐색 과정을 거쳤는데요. 데이터 컬럼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 쉬운 처리를 위해 영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관관계를 구하고 히트맵을 통해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종속 변수는 파워 제너레이션이고 저희 예상과 다르게 상관관계가 기상정보와 발전량 관계는 0.05에서 1.8 사이로 그렇게 종속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룹 바이 메서드를 통해 월별로 시간대별 평균 전력 생산량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태양광 발전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12시쯤이고 여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12시쯤의 발전량이 높았고 평균적으로 3월과 8월의 발전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봄의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는 태양광 발전량을 조사했기 때문에 일조량이 가장 높은 3월부터 5월까지의 발전량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세트, 연도별, 월별 평균 태양광 발전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형태는 비슷하지만 각자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발전량이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을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컨티뉴어스 스케일이고 리그레션 문제에 속합니다.
따라서 먼저 리그레션 문제를 모델링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했는데요. 모델 후보 1에는 수업에서 배운 모델인 Decision Tree Regressor, Linear Regression, K-Neighbors Regressor가 있고, 모델 후보 2에는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모델인 Random Forest Regressor, LGBM Regressor, XGBoost Regressor가 있습니다. 6가지 모델을 후보로 선정하여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가 지표로는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으로 MAE를 측정해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지도학습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처리가 필요했는데요. 현재 확보한 데이터에는 종속 변수 y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흔히 Series to Supervised라고 불리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일렬의 시간축으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바꿔주는 작업인데요. 오버래핑으로 묶음 지으면서 다음 시간대의 데이터를 종속 변수 y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판다스의 shift 함수를 통해서 구현했는데요. 3시간 전까지의 발전량 데이터와 그 다음 시간의 발전량을 y로 생성했습니다. 만든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컬럼이 37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3의 의미는 3시간 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발전량을 타겟으로 생성해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K-fold CV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K개의 분할로 나누고 K개의 모델을 만들어 K-1개의 분할에서 훈련하고 나머지 분할에서 평가하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한다면 과거 미래 데이터가 뒤섞여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공부했고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시간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음을 예측하고 예측한 데이터를 트레이닝셋에 넣습니다. 이것은 K-fold와 비슷한데 시간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델의 성능을 MA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MAE는 잔차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AE의 장점은 지표 자체가 직관적이며 예측 변수와 단위가 같습니다. 단점은 잔차의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실제값에 대해 underestimate인지 또는 overestimate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의존적입니다. MAE를 선정한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가 엄청 길었기 때문에 MSE로는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좀 더 직관적인 MAE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기법들을 이용해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2013년부터 2016년 데이터 중 2013년의 데이터만을 이용해 72번의 MAE 워크포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였고 MAE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양이 많았고 산정한 후보 모델이 많았기 때문에 딕셔너리에 후보 모델을 넣고 포문을 돌려서 MAE 값과 모델 훈련 시간을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번 후보 모델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선이 기대값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은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대체로 예측값이 참값에 어느 정도 부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3가지 후보 모델이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가지 특징은 Linear Regression은 발전량 값을 음수로 예측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2번 후보 모델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선이 기대값을 나타내고 파란색 선이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측값이 참값에 대체로 부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의 경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앞서 Linear Regression의 경우 2초가 걸린 반면 XGBoost의 경우 867초로 400배가 넘게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MAE 값과 모델 학습 시간을 고려해서 Decision Tree Regressor와 K-Neighbors Regressor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Linear Regression은 시각화 결과 마이너스 값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고 XGBoost나 Random Forest 같은 앙상블 모델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리 기반 학습 알고리즘인 LGBN 리그레서는 빠르고 오차가 작지만 앙상블 모델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습 시간과 MAE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업 시간에서 배운 Decision Tree Regressor, Key Neighbors Regressor의 오차 값이 크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튜닝만 잘한다면 굳이 앙상블 모델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데이터만으로 워크포워드 밸리데이션으로 모델을 선정했고 이후 데이터 수를 늘려 2013년에서 2016년 데이터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찾은 파라미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위 모델은 n네이버가 3이고 웨이트가 디스턴스인 KNN 리그레서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데이터를 가져와 선정한 모델을 학습 시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따라 너무 계산량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지 못했고 결국 디포트 세팅으로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튜닝한 KNN 모델을 2017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민 ABS 에러는 약 58.80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시각화는 시노스가 너무 길어서 직관적이지 않아 실제값과 예측값을 따로 분리해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이 예측값, 파란색이 실제값입니다. 또 다른 시각화를 시도했는데요. 앞에서는 전체적인 결과를 비교했고 이번에는 특정 구간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300시간으로 구간을 좁혀서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그래프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시전 트리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을 KNN 결과와 동일한 시각화로 적용해 보았는데요. 시각화 결과를 보면 KNN에 비해 민 ABS 에러가 작지만 좀 더 평탄화되고 각지게 예측되었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는 KNN에 비해 MAE는 낮지만 각지게 평균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MAE가 완벽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좁혀봤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와 KNN을 동시에 비교하는 시각화 그래프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KNN은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하게 시간대별로 다 다른 예측을 하고 있고 디시전 트리는 일정 시간대 구간 내에서는 각지고 평탄하게 예측을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을 앙상블, 말 그대로 합치는 기법인데요. 앞서 시각화 결과 명확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KNN 모델과 디시전 트리 모델을 합치면 좀 더 나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비율 조합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50대 50 비율을 선정했습니다. 모델의 앙상블 결과를 보면 두 개의 개별 모델보다 더 에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NN과 디시전 트리의 앙상블 결과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개별 모델보다 에러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좋았지만 또 반대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1시간 후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을 주제로 문제를 잘 해결했으나 생각해보면 1시간 후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시간 후가 아니라 n시간 후를 예측하는 모델도 시도해보았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1시간 후가 아니라 1시간 후, 2시간 후 멀티플 아웃풋을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싱글 아웃풋만을 내는 리그레션 모델을 배워서 적용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고 LSTM이나 다른 여러 기법을 적용하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의 범위가 넘어가는 것을 알았고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활용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